지금으로부터 약 700년 전 누군가는 붓을 들어 한자로 시를 썼습니다. 과연 이렇게 오래된 글자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이번 시간에는요, 이 격동의 시대를 살았던 한 시인의 간절한 조언이 담긴 시 송하남왕사를 통해 변치 않는 삶의 지혜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. 이 질문, 이게 과연 14세기 사람들만의 고민이었을까요? 아니죠. 어쩌면 바로 지금 우리 모두가 매일같이 던지는 질문일지도 모릅니다. 거대한 권력과 혼란 속에서 어떻게 나 자신을 잃지 않고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을까?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이 시가 그 해갑의 실마리를 쥐고 있습니다. 자, 이 시의 깊이를 제대로 느끼려면요, 우선 시가 쓰여진 그 시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봐야겠죠? 그리고 나서 시의 구절 하나하나를 열쇠 삼아서 시인의 마음을 열어볼 거고요. 마지막으로 이 오래된 지혜가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이 시를 쓴 인물, 바로 박상충입니다. 그는 원나라 말기, 그러니까 거대한 제국이 뿌리채 흔들리던 그야말로 격동의 시대를 살았던 인물이죠. 그래서 이 시는 그냥 아름다운 문학작품, 그게 아닙니다. 아주 중대한 외교 임무를 위해 길을 떠나는 한 사람에게 건네는 정말 절실한 마음이 담긴 메시지였어요. 시의 제목인 송하남왕사는 하남왕의 사신을 보낸다는 뜻이에요. 시인 박상충이 원나라에서 벼슬을 하던 고려 출신 곽영석이라는 인물에게 써준 송별시인 거죠. 그런데 이게 그냥 잘 다녀와 하는 작별 인사가 아니라 위험한 임무를 떠나는 그에게 보내는 일종의 정신적인 지침서 같은 거였어요. 자, 그럼 시의 첫 두 구절부터 한번 뜯어볼까요? 박상충이 사신 곽영석의 어깨에 얼마나 무거운 임무가 놓여 있는지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그의 역할이 얼마나 막중했는지 단번에 느껴지는 부분이에요. 분정, 하남독, 총용, 중흥제장, 진추풍. 딱 8글자죠? 와, 근데 이 안에 얼마나 장대한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? 이 한자들을 하나씩 따라가 보면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집니다. 분, 정사를 나누어 독, 홀로, 모든 군사력, 용을, 종, 거느린다. 그리고 중생, 즉 다시 나라를 일으키려는 주장, 모든 장수들이 진, 모두, 풍, 바람처럼 그에게 달려온다. 어떤가요? 글자들이 모여서 하나의 거대한 장면을 만들어내는 것 같지 않나요? 이 구절은 곽영석의 엄청난 권위를 보여주는 거예요. 쇠락하는 원나라를 다시 일으키려는 모든 장수들이 당신에게 바람처럼 달려와 복종하니 당신이야말로 이 시대의 중심에 서 있다는 거죠. 이건 당신은 이렇게 중요한 인물입니다 라는 최고의 격려이면서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책임이 이토록 막중합니다 라는 걸 일깨워주는 말이기도 합니다. 자, 다음 두 구절로 넘어가 보죠. 여기서는 자연의 비유를 통해서 이 혼란한 세상에도 결국에는 올바른 질서가 바로 설 것이라는 희망을 이야기합니다. 건곤정돈고화, 강한조정 유회동. 여기서 시인의 시선은 인간 세상을 넘어서 하늘과 땅, 강과 바다라는 거대한 자연으로 확 넓어집니다. 스케일이 정말 엄청나죠? 이 글자들이 시의 메시지를 얼마나 단단하게 만드는지 한번 보세요. 간군, 즉 하늘과 땅이 정돈되어서 높고 낮음이 나뉘고, 장한, 즉 거대한 강물들이 조종, 근원을 향해 흘러서 회동, 만나서 하나가 된다. 이건 지금 혼란스러운 인간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섭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.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? 간단합니다.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아래에 있듯이 모든 강물이 결국엔 바다로 모여들듯이 지금의 이 혼란 역시 결국에는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는 믿음이에요. 그러니까 사사로운 이익을 쫓지 말고 이 거대한 자연의 질서처럼 변치 않는 공정한 길을 따르라는 아주 강력한 당부인 거죠. 자, 이제 이 시의 심장부로 들어갑니다. 시인은 여기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충신 2명을 소환해서 곽영석이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. 임중수지, 이윤지, 시위자, 허공명충. 이 구절이야말로 박상충이 곽영석에게 정말로 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말일 겁니다. 이 한자들이 바로 시 전체의 도덕적인 뼈대를 이루고 있어요. 님중, 책임은 무거운데 쇠지, 누가 알아줄까? 바로 이인의 지, 이윤의 뜻을. 시위, 시대는 위태로운데 스스로 자휴하라. 누구처럼? 바로 공명의 충성을. 여기서 아주 위대한 두 이름이 등장합니다.
시인은 곽영석에게 두 명의 위대한 인물을 거울로 삼으라고 말하고 있어요. 한 명은 나라를 세우는 막중한 책임을 다했던 은나라의 재상 이윤. 다른 한 명은 위태로운 나라를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촉한의 제갈량, 바로 공명이죠. 이윤처럼 그 무거운 책임감을 감당하고 공명처럼 위기 속에서도 충성을 다하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요, 여기서 말하는 건 정치적인 타협이나 개인의 영달이 아니에요. 이 시가 요구하는 건 불의에 굴하지 않는 강직함, 그리고 올바른 길을 향한 진실한 마음, 즉 대의입니다. 이것이야말로 시대를 초월하는 진짜 지혜이자 용기인 거죠. 자, 이제 마지막 구절입니다. 시인은 곽영석의 시선을 미래로 향하게 합니다. 당신이 이 모든 것을 다 해냈을 때 과연 무엇이 남게 될 것인가? 바로 당신이 남길 유산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죠. 군규호 찬평남책, 청사응전 불세공. 이 구절은 그의 임무가 성공적으로 끝났을 때 무엇이 남게 될지 그 찬란한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마지막 그림을 한번 완성해보죠. 귄괴, 그대가 임무를 마치고 돌아와서 허잔, 평화를 위한 계책, 석을 잘 돕는다면 그 공은 청사, 바로 푸른 역사책에 기록될 것이다. 어떤 공으로요? 바로 부시공, 세상에 다시는 없을 영원히 기억될 위대한 업적으로 말입니다. 이건 축복인 동시에 하나의 도전이에요. 당신이 올바른 길을 걷고 대의를 지켜서 임무를 완수한다면 그 행동은 단순히 성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불세공, 즉 영원히 역사에 기록될 위대한 업적이 될 거라는 선언입니다. 영원한 명예를 향한 길을 걸으라는 마지막 당부인 셈이죠. 그래서 이 700년 전의 시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깊은 울림을 주는 겁니다. 압박 속에서도 원칙을 지키는 강직함, 개인의 이익보다 정의를 좇는 대의, 그리고 진실한 행동에 남기는 영원한 유산. 이 가치들은 시대를 넘어서 혼란스러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의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제 우리가 나눈 이 모든 의미를 마음에 담고 시인이 곽영석에게 건넸을 그 마음 그대로 이 시 전체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송하남 항사, 군정하남독 총룡중흥, 제장진 추풍, 건권정돈 분고하, 강환조종 유해동, 임중수지 이운지, 시위 자어공명충, 군규호 찬평남책, 청사옹전 불세공,